Hello,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번역대 저술가 찰스 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개의 문장이 외국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또는 한국의 많은 책들이 설명한 것처럼 같은 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I've been teaching my son piano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 현재 완료 진행을 써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형식이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형식이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이렇게 삼형식을 갖고요. I've been teaching piano to my son. 이렇게 바꾸면은 문을 오형식에 넣고 보면은 이건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도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미도 같지 않을 뿐더러 문의 구성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외국의 책이 벌써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외국의 학자나 외국의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 두 개 똑같다. 그래서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고 삼형식은 사형식으로 고칠 수 있다. 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 문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I've been teaching my son piano는 사형식 문장이죠. 제가 설명했듯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이것을 고친 것은 I've been teaching piano to my son 하면은 문어 오형식으로 보면 이것은 주동사 목적이 있는 거죠. 주동사 목적어. to my son은 이것은 문어 오형식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문은 구성 성분이랄지 구조적이랄지 해석도 같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같지 않느냐? 첫 번째 문은 제가 말한 문의 한 가지 순서. 영어의 문은 한 가지 순서로 적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문은 한 가지 순서로 보면은 1부터 7까지 이제 문을 구성 성분을 구분을 해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2, 3, 4, 5가 됩니다. 2, 3, 4, 5.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2, 3, 5, 7이 됩니다. 구성 성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말은 누구에게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이 이렇게 연달아 나와 있는 것은 주다라는 말이 없어도 주다를 붙여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나는 내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부란 말이 없어도 주다를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은 I've been teaching piano to my son 하면은 나는 내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무슨 그게 대수냐? 사형식으로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갖고 사형식으로 갖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 그게 공부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문의 구조적으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I bought my son some books. 해봅시다. 나는 내 아들에게 몇 권의 책을 사주었어요. 그래도 기부라는 말이 없지만 사주었어요 했죠. 우리말에.
자, 그러면은 그것을, 오행, 다른 방법으로, 삼형식으로 붙여보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붙이냐? I bought some books for my son. 하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줬습니다 하고 샀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문의 구성 성분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어, 큰 의미로 봐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도착했어요, 부산에. 그럼 그 중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차를 타고 갔든지 걸어서 갔든지 도착한 건 같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거하고 걸어서 가는 거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그것을 따지고 드느냐 하면은 따지고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어 구성 성분이 차이가 나는 것을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할 때도 다른 문장 구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똑같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어 오형식만 가지고 문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배단이 생겨요. 다른 문어 구조도 똑같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사의 구나 절 이런 부분이 선택적이다 또는 들어가지 않아도 문이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문 구성 성분에 안 넣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국의 학자가 외국에 또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한국의 책을 쓰는 분들이 또 강의를 하는 분들이 똑같이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저기 써보고 싶잖아요. 괜찮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다고 하는데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 문장은 다르다. 왜 다르냐? 투가 들어있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새로운 문법 용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법 개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하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머리에서 꼭 나왔다고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3자하고 이렇게 3자를 놔두고 물론 전문가가 봐야 되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베낀 사람들 출처도 안 밝힌 사람을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엉터리다고 밝혀집니다. 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하시면은 금전상에 전혀 뭐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쓰게 되면 양심의 문제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표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저작권에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간수하면서 자기 머리에 나왔다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먼저 다 쓰고 있는 거니까 나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표절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출처를 밝히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괜찮은 말이다. 그래서 인용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자 인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연구한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See you later. Bye.